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덜 올랐다는 이유로 개 잡주다부터 시작해서 증시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의 시대는 갔다. 정말 별의별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욕을 먹는 이유는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률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삼성에게 불리한 구간을 제가 잘라봤습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는 본격적인 하락장이 있었던 3월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가 3.76%, LG화학이 80.41%, 삼성의 SDI가 43.46%, 카카오가 103.08%, 굉장히 높죠.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67.58%.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삼성의 수익률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익률 자체가 최근 몇 개월만을 놓고 본 통계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10년 그래프를 펼쳐놓고 2017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33.41%, LG화학이 3.99%, 삼성 SDI 24.47%, 카카오 88.24%, 네이버 191.03%. 분명히 다 똑같은 종목인데 어느 구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2011년에서 2017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가장 좋고요. LG화학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럼 LG화학은 개잡주가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LG화학은 최근 몇 개월 동안에 3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전기차 배터리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그 누구도 LG화학을 잡주라고 욕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LG화학은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우량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구간만 잘라놓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수익률이 안 나왔다고 해서 개잡주라고 깎아내린다면 정말 이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10년 그래프를 펼쳐놓고 가장 최근을 놓고 보겠습니다. 기준점은 2020년 8월 14일로 잡았고요. 수익률을 보면 삼성전자 251.09%, LG화학 80.41%, 삼성 SDI 168.28%, 카카오 373.86%, 네이버 395.73%. 분명히 제가 똑같은 종목을 본 건데 어느 구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나 또 달라집니다.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지 기간을 짧게 끊든 길게 끊든 특정 구간을 끊어서 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199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992년 5월 30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247원이었습니다. 자, 28년이 지난 현재의 주가는 58,000원이니까 수익률이 23,000%가 넘게 나옵니다. 1992년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개잡주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수익률이 23,000%가 넘는데 설마 개잡주라고 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특정 구간만 잘라놓고 수익률을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신뢰도는 더욱더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제 기억으로는 7연속 상한가까지 기억을 하는데 순식간에 그렇게 폭등을 한다고 해서 초우량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막 영업이익이 수십 배, 수백 배 뛰어서 주가가 그렇게 폭등한 게 아니죠. 그럼 왜 그렇게 뛰었냐? 세력 마음인 거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욕을 먹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냥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종목 3배 뛸 때 삼성은 뭐 30%에서 40%밖에 안 뛰었다는 거.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애플이겠죠. 애플의 현재 주가가 459달러 정도 되는데요. 애플한테 불리한 특정 구간을 제가 또 잘라봤습니다. 자, 화살표로 표시한 시작점에 만약에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최저점까지 계속 들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애플은 개잡주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쓰레기니까요. 그러면 수익률이 쓰레기니까 애플도 쓰레기 기업이 되는 건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애플 같은 초우량 기업들은 언젠가는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그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역시나 특정 시점에서 무섭게 정말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애플의 30년 그래프를 아주 넓게 보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세계 최고의 주식도 하락장이 없이 무조건 우상향 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하락장이 있고 횡보기간이 있고 폭등장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특정 구간만 잘라놓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AMD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 얘는 그래프 모양이 정말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2005년 10월 주가를 보면 최고점이 42.7달러인데 불과 3년 후인 2008년 10월은 1.62달러로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뭐 누가 봐도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이렇게 2015년 7월까지도 1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불과 5년 후인 최근 주가를 보면 81.3달러입니다. 3년 동안 42달러에서 1달러대로 주저앉았던 게 다시 5년 만에 1달러대에서 81달러까지 정말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MD는 개잡주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박주가 되는 건가요? 하락장에 산 사람한테는 개잡주일 것이고 상승장에 사서 50배 이상 먹은 사람한테는 대박주가 될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떤 주식이든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겠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단위로 쪼개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에서 1년도 안 되는 기간은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것이 정말 희한하게도 그 회사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그 회사의 가치와 반대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호재가 심심할 때마다 쏟아져 나와도 주가가 안 오르는 종목이 있고 별 시덥지 않은 호재인데도 폭등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현상은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결코 10년 이상,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굳이 어떤 종목을 내가 평가를 해야겠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놓고 보시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어떤 종목이든지 횡보기와 하락기, 상승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을 놓고 평가를 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보다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